저 수많은 미생물들이 예. 정말 지금 현재는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공룡 화석이든 옛날 식물 화석이든 보면 공룡이 살았던 것도 오케이, 뭐 식물이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알겠어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미생물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미생물 화석이요? 예. 화석 있죠. 미생물이 화석이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흙 알갱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자, 우선 미생물 화석을 두 가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항상 물질 분석했을 때 동위원소 비율 분석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생명 활동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구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 흔적을 볼 수도 있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 화석이 있어요. 육안으로? 예, 호주 어디 가면 서해 바다에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게 이제 광합성하는 세균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물막 필름을 들고 살다가 자라잖아요. 위로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면서 밑에 애들은 죽으면 걔네가 화석화가 돼서 돌처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 호주의 서해 한 어디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걔는 자라 올라오는 살아있는 화석이 있죠.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오래전 친구고 그렇죠. 크기가 좀 아주 작진 않은 아, 모양이에요. 보면 이만한 돌덩이처럼 이렇게 둥그런 게 그래요? 있죠. 근데 화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큰 것만 생각하는데 요즘 화석 연구하는 분들은 현미경으로 그렇죠. 마이크로 미세 화석. 아니, 근데 화석이라는 거는 어쨌든 생명체나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진흙이든 뭐 이런 것들이 가서 굳은 걸 거 아니에요? 화석하면 일단 공룡이 떠오르잖아요. 네. 최소한 어떤 뭐 뼈라도 나와야 되는 네. 흔적이. 이 미생물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생명의 흔적을 보는 거는 지금 김문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미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요새는 그래서 아예 그 현미경 같은 걸로 세밀하게 관찰하면 공룡 화석 같은 경우에는 공룡 깃털이 무슨 색깔이었을 거다 그런 것도 알아내요. 색소 같은 걸 확인해서 그 현미경으로 화석을 연구하는 분도 꽤 있어요. 보통 이제 공룡 화석이라고 치면 공룡이 죽었어요. 그 위에 진흙이 이만큼 쌓였어요. 공룡의 몸은 하여튼 다 분해돼서 이제 없어지고 비어있는 공간에 뭐가 들어가서 걔가 화석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그게? 화학적인 치환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죠? 화석 연료라는 말 쓰죠. 화석 연료, 예. 그게 뭐죠? 뭐 석유. 과거에 주로 뭐 식물체 또 뭐 미생물이 있을 때 그 이제 갑자기 많은 게 묻혀서 네. 고온 고압 상태로 있으면서 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화석 연료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화석이라는 게 꼭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렇게만 생각을 여기 펴면 어떨까? 화석도 우리가 생각은 그냥 무슨 뼈 이렇게 해갖고 다시 재조립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평을 좀 넓혀보고 하겠습니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다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계곡 같은 데서 혹은 뭐 수영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숨을 쉬다 보면 입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먹어도 괜찮나? 물론 좀 못된 분들은 저 위에서 또 이렇게 몸 흔들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못 먹기도 하는데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미생물이 엄청 많이 살 것 같은데 기생충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이게 미생물과 기생충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생충은 기생충이니까 물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어디 다른 숙주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미생물은 당연히 많죠. 온통 미생물 세상이니까. 온통? 네, 온통 미생물 세상이니까 네. 물에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안 먹을 수는 없고 뭐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에 가서 캠핑 가면은 그물 떠서 밥도 해 먹고 다 네, 먹고 네, 마시고 네,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거 먹었는데 별 문제가 사실 대부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 먹으면은 대부분 위에서 죽죠. 왜냐면 강력한 이 염산의 공격을 위산들이. 받으니까, 위산을 네. 받으니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는 게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매년 여름에 나오죠 한 번씩 뇌 먹는 아메바. 네네. 뉴스가 거의 매년 여름마다 나와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사례가 나와요. 근데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이제 물에 아메바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준 것 중에 많은 아메바 가운데 한 4종류가 사람한테 감염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뇌먹는 아메바예요. 네.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건데 학명은 네글레리아 파울레리라는 건데요. 얘가 물에 살아요 그냥. 얘가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원래 아메바 모양 아시죠? 아메바 집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집신벌레고. 참 집신모양. 모양이 정형적이지 않고 예, 이렇게 돼 있는 젤리처럼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얘가 가장 상태가 좋을 때예요. 이게 얘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감염성이 높아요.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얘가 모양을 바꿔요. 편모가 2개 생기면서 빠르게 이제 움직여 다녀요.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딴 데로 가야지 그러는 환경이 거구나. 더 안 좋아지면 호낭이라고 해서 호자 형태를 만들어서 싹 휴지기로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어요. 좋아질 때까지 예, 버텨요. 예. 그런데 얘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다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 통계를 보면 첫 발견된 게 1937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첫 발견됐고 조직에서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이 파울로 자유아메바 감염이 돼서 뇌염이 걸린 사례가 381건이에요. 보고된 게. 많네요.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이 381건 가운데 생존자는 5명이에요. 와
거의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뇌먹는 아메바라고 나오는 거죠. 무섭긴 무섭네. 무섭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딱 알면은 치료 가능해요. 처음에 증상은 한 1, 2주에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열 좀 나고 머리 좀 두통 이럴 때 가서 딱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민물놀이 한 다음에 그런 증세가 나온다. 질문.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가냐면 제 마음을 읽겠습니다. 다음에 드릴 말씀이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코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 말하면 아, 코로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이게 없지. 실제로 미국 기준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환자가 어디서 많이 생기냐 하면은요 어린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자아이보다. 그것도 신기하네. 왜 그러냐? 다이빙. 다이빙. 아니 다 보고 왔어요. 아, 다이빙 맞네. 남자애들은 왜 막 물놀이를 상대적으로 좀 더 막 개구장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고 막 물이 당연히 많이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남자애가 많이 걸리니까 들어와서 뇌로 가는데 미리 알면은 되는데 왜 병원에 가야 되냐면 이게 이 증세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감기인지. 네,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존에는 뇌 척수력을 뽑아서 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병원에 가는 게 좋은데 아직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조사를 다 했어요. 민물에 있나 없나. 있긴 있어요, 얘네도. 근데 아직까지 사례는 없는데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 온난화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네도 좀 더 서식지가 늘어나고 있고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얘네가 늘어나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만약에 물놀이하고 와서 그렇다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를 아메바 입장에서 보면 생태계의 기능은 있어요. 얘네가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려고 산다기보다는 물에서 아메바들이 세균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거기서 생태계에서는 먹이 사슬에서 역할은 있고 지를 또 잡혀 먹히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많아져서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앨 수는 없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영하고 요 정도에서는 이제 대체로 걸러지거나 막아지거나 하는데 막 공중에 두 바퀴 돌고 막 애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게 확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거. 네, 그러면서 아마 감염되고 그래서 이제 기관지 쪽에서 좀 문제 생기니까 감기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심해지고 그렇게 가는 거군요. 수영장에서 다이빙 금지하는 게 그것 때문인가? 수영장보다는 수영장으로 비슷한 거야. 다이빙 금지하는 거. 아, 수영장에서 그 볼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는 또 색깔나게 소를 집어넣는 데가 있대요. 뭔가 색이 변하는 거야? 네, 그래서 pH 오, 그걸 이용해서. 소변의 pH 일본에는 그 주변 물색 거기가 색깔을 보라색으로 쫙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퀴 더라고요? 바뀐다고 한푼 네,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잔인하다. 아니 그 잔인한 게 아니라 그 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싸댔으면 그걸 그거 못할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죠? 예, 아무리 손으로 휘저어도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절대 수영장에서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